답이 통변하는데 굉장한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재료가 될 수 있고, 그 전에 다시 한번 청간에 대한 어떤 복습을 하면, 지난번에 청간에 대해서 이렇게 에너지의 속성을 통해서 가벌목이 음마 뱃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또 이것이 에너지의 순환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하는 인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을목이 뭐겠습니까?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라. 갑을목이 음문이 뱃속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오니까 뭐다? 그렇지, 머리인 거야. 머리. 그렇죠? 갑을목이 머리고, 그리고 신경조직, 신경세포. 그렇죠? 그 다음에 병정이 엄마 뱃속에서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 나오니까 여기 뭡니까? 어깨. 어깨에서 우리 심장, 소장.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심장이 나왔단 말이야. 심장 나오고, 그 다음에 병정이 어깨도, 병화가 어깨, 곡각진 글까지 때문에 어깨도 의미를 해요.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도, 이 글자만 보고도 얘기를 해요. 병정, 심장, 소장까지 됐죠? 무토기토가 뭐예요? 내려가니까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렇지, 비장, 위장 나오죠. 비장, 위장까지 나와. 그래서 무토기토가 비장, 위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신금은 어때요? 아래 위로 폐가 요렇게 돼 있죠? 폐가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 그죠? 그래서 무토기토가 위장도 의미하지만 요 안에 있는 췌장이라든지 조그만 장기들 있죠? 췌장, 쓸개 같은 이런 거. 요런 것도 영양의 인자를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단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신이 뭐예요? 폐가 여기서 걸쳐 있으니까 경신. 그럼 폐는 또 뼈도 해당된다 했죠? 자, 임계는 뭐라 했습니까? 임계는. 자, 다 빠져나왔다. 임계, 밑에, 신장, 방광, 자궁, 그 다음에, 아래 다리. 이러면 이제 이걸 구구절절히 외워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저도 잘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한 번에 하면은 원리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계속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래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원리가 그럴 거예요. 우리 또 이 얼굴만을 또 우리가 또 축소해서 또 봅시다. 가불이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니까 가불이 머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병정이 머리에서 이마하고 눈까지 되는 거야. 병정. 그 다음에 무토기토 얼굴열이 되겠죠. 경신금이 뭐겠어요? 그렇지, 코하고 광골. 임계가 뭡니까? 하수구니까. 그래. 모든 신체와 에너지 구성이 희한하게도 어떻게 요래 돼 있는 거라. 희한합니다. 일도 마찬가지라. 일의 속성도 이렇게 돌아가, 천간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몸의 구조, 그 다음에 에너지의 순환의 속성의 원리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극을 받고 금이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은 폐 기관지가 안 좋은데 그것이 얼굴로 올라오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축농증을 포함한 코와 관련되는 모든 증상에서 이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병정에서 뭔가 좀 얼굴에서, 병정은 여기가 눈이니까 병정에서 너무 눈이 부신다 하면은 뭡니까? 눈에 또 이상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서 뭡니까? 이 하수구니까 이빨을 포함한, 치아를 포함한 여기 입 있죠? 입 질환.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과 에너지의 운동성의 원리가 그대로 이 얼굴에도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그걸 또 확장해서 보면 우리 몸에도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에너지의 속성과 일의 운동성이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한번 느껴봅시다. 그냥 이 글자 속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속에서 떼내가지고 속성들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이거지. 그래야, 왜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입체적인 공간에서 살아가는 얘기를 글자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묘사해가지고 그것을 일과 스토리와 그리고 어떠한 사건성을 풀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하나의 에너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개 어두운 공간과 깜깜하고 춥고 어둡고 죽어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팡 튕겨져 오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속성이 어떻습니까? 싹으로 올라오지만 강한 에너지의 상승작용으로 팡 튕겨져 오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봄날 이렇게 보더라도 나무 위에 있는 싹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거 팁은 뭐냐면, 청간은 나무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진은 풀들, 땅 밑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 쫙 보니까 이 청간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보면 나무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청간의 변화야. 그리고 기의 세계에서의 변화고, 땅에서 풀들의 변화는 지진 거야. 그래서 갑목이 나무 위에서 싹이 틀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요렇게 압력선을 가지고 쫙 올라오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갑목이 된 거야. 그죠? 인목, 지지로 내려가면 인목이죠. 그죠? 호랑이처럼, 인목처럼 팍 튕겨져 올라오는. 그 다음에 싹이 올라오는 그 강한 에너지 압력성으로 쫙 올라가고 어떻게 되죠? 퍼지죠? 퍼지는 것을 모양도 모양이지만 뭐다? 에너지의 속성으로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야. 보니까 요렇게 에너지가 어떻게 구부러지면서 상승을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강한 상승의 인자를 가지고 있죠. 싹의 인자로서 강한 인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목의 인자로서 상승의 인자지만 그 에너지가 어떻게 퍼짐 현상. 그래서 여기서 청간은 기의 세계이지만 기 속에서도 이것이 기고 이게 진이다. 알겠죠? 병화는 뭡니까? 확 퍼지는 현상. 퍼져가지고 퍼지고 확장시키고 꽃을 피우고 해야 벌들이 날아오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꽃으로 피어나고 태양의 빛으로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쫙 비추고 나니까 다시 뭡니까? 그것이 모여서 열로 바뀌죠. 열의 에너지. 빛에서 열의 에너지. 열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축축하고 그 에너지를 함축함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그 다음 단계, 즉 열매를 맺기 위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요걸 에너지를 압축한다 이거지. 즉 병화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기서 갑목의 에너지를 압축시켜서 이렇게 피워가는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피워가요. 여기서 무토기토에서, 자, 무토기토는 뭐냐면 에너지의 어떤 정체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즉 여름인데 그 여름의 열매들은 열매가 맺히고 하려면 에너지라든지 영양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흡수를 해야 되지. 그죠?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연결어가는 상이니까 요때의 에너지는 뭐냐면은 무토기토가 산이고 또 밭으로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 오행의 에너지를 담고 있으면서 표현하기보다는 뭔가를 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행을 모두 다 품고 있고 그 에너지 속성이 보니까 그 단계를 거치면서 변곡점을 겪는 에너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토는 땅이라고도 묘사를 하지만 변곡점의 에너지로서 그것의 변화의 패턴을 넘겨주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한 어떤 에너지의 무엇다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것이 땅, 토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지지로 내려오면 지술충미가 된 거예요. 지술충미가 봄에서 넘어갈 때 중간 완축 단계를 거쳤다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지지를 보니까 그 변화가 겪어가는데 그 단계마다의 완충이 있더라 이거지. 그 지술충미의 완충이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하나의 완충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너지의 속성은 뭐다? 어떤 멈춰있는 듯한 그런 에너지 속성이다. 무토기토도 마찬가지다. 어떤 멈춰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당기는 어떤 그런 에너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열매로서 어떤 그거 한다. 그 다음에 계속 날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한 8월 하반기 되면은 갑자기 이제, 밤에 춥죠, 그죠? 이렇게 계속 뜨겁고 계속 더울 수가 없어. 우주라는 게, 지구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속성이. 그래서 변화를 겪어가지고 경신검에, 이 갑목의 반대인자로서 이 경신검이 하강의 인자, 강한 하강의 인자, 그리고 이제 어떤, 가을과 겨울로 죽음으로 이제 가는, 다시 윤회의 어떤 그런, 이런 회전의 어떤 그릇에서 끌어내리는 인자로, 이 강한 경검에 끌어내리는 인자가 있어 이것이 계절의 이걸 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검, 그 다음에 임계수를 통해서 이제 어둠의, 그 다음에 어떤 죽음의 공간, 그리고 어떤 육신이 어떤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기의, 우리가 생각과 사상과
있는 것이 움직이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속성을 한번 느껴보세요. 가벌의 에너지 속성. 확 튀어오르면서 확장하고 확 벌어졌다가 열로 있다가 열매를 맺었다가 강하게 하강하고 또 그 하강했던 것이 좁혀지면서 그죠? 신임계는 완전히 밑으로 이제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의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 속성이 서로가 만나면 어떻게 해? 뭔가 에너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계라고 하는 이 천간의 합의 속성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요 이제 합의 속성은 요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합이다 이래 보면 갑기합이다, 갑기합 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 그러면은 이 통변에서 그거 하나밖에 볼 수가 없어. 자, 갑의 인자가 어디 있죠? 여기 있지. 기토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에너지가 상당히 좀 어떤 반대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갑기합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갑기합을 얘기할 때 나무가 기토라고 하는 것이 끌어당겨가지고 나무가 굽어서 자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기합이 됐을 경우에. 근데 이제 일단 병신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신금이 이래 있단 말이야. 신금이 있는데 신금이 딱 이래 있는데 병화가 딱 이래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병신 합거됐다 이래 보지. 자, 보석이 있다. 보석이 있는데 태양이 떠올랐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신금이 어떻게 환경의 어떤 인자로서 병화가 뜨니까 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빛이 나죠. 빛이 나.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그대로 한번 이것을 에너지로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금이 강하게 밑으로 하강하는 거하고 병화가 팍 펼쳐가고 하는 거 서로의 합의 인자로서 병신합 수의 인자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어떻습니까? 화극 금을 할 수밖에 없죠. 왜? 화의 인자와 신금이니까. 그럼 화극금 한다. 오행 상생상극으로서. 화극금 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로 말미암아 건강적으로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인자로 발동될 수 있을까요? 병화가 신금을 그거 하면서 들어오니까 그거 인자로서 뭡니까? 폐라든지 기관질환든지 이런 것에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즉 신금이라고 내가 신금이었다면 병화라고 하는 이 환경의 인자에서 나는 어떻게 놓여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나는 신금으로서 보석으로서 얼음으로서 여러 딱 있었는데 병화가 딱 떠가지고 어떻게 병화의 태양의 인자가 나에게 환경으로서 왔단 말이야. 그러면 병신 합금만 될 수 있냔 말이야. 물질의 세계에서 요놈이 딱 있는데 태양이 딱 떠올라가지고 요거 합하기만 하겠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 이거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해석을 할 때 병신 합해서 합거한다 이래 보면 합거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간과 환경의 인자 모두를 다 접목을 시켜서 보면 합거하는 것도 맞아. 합거한다. 즉 내가 신금의 인자로서 이렇게 하강하는 인자로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럼 즉 뭐냐? 활용하는 인자로 내가 이렇게 계속 그것을 써먹고 에너지로서 동하고 있었다면 병화가 딱 떠오르면 어떻겠어요?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하강하는 인자가 있었는데 병화가 떠물어 해가지고 어떻게 합하는 인자가 될 수 있겠죠. 즉 통변을 할 때 내가 신금을 에너지의 운동성으로서 계속 쓰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병화가 떴을 때는 어떻게? 합거의 에너지 작용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첫 번째. 알겠죠? 두 번째, 병화가 환경의 인자로서 보면 병화가 딱 뜨니까 신금이 어떻게? 내가 기존에 내가 있었던 그냥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병화가 딱 뜨니까 뭐야? 딱 비춰주니까 아, 요 보석이네? 환경의 인자로서 내가 빛이 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신금이 무엇 때문에? 병화인데 병화가 뭐예요? 관. 태양인데 육친으로 하면 뭐 때문에? 관 때문에. 즉 내가 신금을 계속 쓰는 인자로서 내가 운동성으로 했다면 병화가 뜨면 합거 에너지 운동성을 어떻게 병신을 합함으로써 주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계속 써먹는 인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병화가 딱 떠서 뭐 어떻게 나를 뭐가 밝혀줘? 관이 밝혀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하나만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신금의 인자로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직업성이라든지 무엇에서 활용하고 있었다면 올해 병화가 뜨면 합거 형상이 생길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냥 신금으로서 내가 여기 있었다면 올해 병화가 딱 뜨면 관의 인자, 관이 나는 요대로 항상 나는 나였어. 그런데 관의 인자가 딱 떠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밝혀줘. 그러면 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밝아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신금을 쓰시는 분들은 병신 합거됐다 라고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만 안 됩니다. 아시겠죠? 환경과 공간과 에너지의 속성의 인자를 같이 봐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병신합으로 말미암아 관의 인자로 말미암아 굉장히 답답하게 내가 쓰던 에너지를 주춤하게 만드는 인자도 있고 그것이 아니오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 관이라는 게 딱 들어가지고 야, 너 원래 이거 잘했잖아. 그래서 관 속에서 관의 영향의 인자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 신금이 병화가 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관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놓이면서 내가 밝아지는 그런 운동성을 가지겠죠.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에너지의 운동성으로 환경의 인자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인자는 합의 현상으로 에너지 운동성이 주춤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공간이라든지 빛이 나는 공간에서는 병화의 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내가 빛이 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실력이 탁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가질 수 있다. 자, 신금인 사람 올해 어떻습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내 완전 돌팔이래. 신금 관 속에서 지금 행복하죠? 갑자기 며칠 전부터 관과 관련된 일이 막 생겼어요. 그렇지. 왜 관과 그러냐면 올해 병화잖아, 병화. 병화인데 병화가 언제 제일 힘이 세겠어요? 여한테는 돌팔이고 저는 정말 다 안 맞네. 자, 관이 힘이 제일 받는 달이 언제? 4, 5. 그래서 월을 해석할 때의 통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또 내가 설명. 월을 해석할 때 올해 세운의 월을 몇월 달에 요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월의 천간 간지가 또 있죠. 그죠? 천간만 보고 또 달을 잡아주는 게 있고 또 지지를 보고 잡아주는 게 있는데 올해는 병화라는 환경이 떴으니까 병화가 가장 힘을 받기 위한 달이 언제예요? 4 온 거야. 그 중에서도 이달 5가 양인에 오르잖아. 5달. 그러면 관과 관련되어서 병화와 연결짓기 위해서 이상하게 6월 딱 들어오니까 요거와 관련되는 본격적인 일이 생기네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4, 5일을 지나면서 완전히 5로 바뀌어. 알겠습니까? 저도 6월달 딱 뜨니까 너무 바빠. 계속 외건 외출이에요. 계속 외건.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이 했는데 그것도 되는 거야 또 희한하게도. 그래서 그런 인자가 이제 미가 딱 되면 뭡니까?
4오미까지는 활당하게 되는데 4에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5에서 최고의 걸 하고 미에서는 어떤 여기 이제 익어가는 예? 왕쇠지니까 요때는 이제 어떤 자격증의 형태라든지 뭔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서 병화가 힘을 받게 되니 올해 신금이 병화의 빛을 받아서 빛이 나고 뭔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 힘을 받는 달이 올해 6월 5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변하고 해석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병화가 저는 뭘 떠올리냐면 병신의 어떤 이런 걸 보면 태양이 떠올라. 이게 코카콜라라고 생각해. 코카콜라를 더운 여름에 냉장고에서 꺼낸 코카콜라를 이렇게 코카콜라 얘기하면 되나 비디오에. 그러니까 뭡니까? 코카콜라를 딱 이래 놓으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탁 맺히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나 여기에 이거 마실 거 있었네? 그죠?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저는 나름대로 이제 물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이 밝아주면서 이렇게 되는 인자. 그래서 극의 인자로서도 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합의 속성을 단 하나로 합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합의 속성들을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두 가지. 요거는 이제 설명하면서 참고를 하시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거한다. 맞다. 에너지가 서로 반대의 에너지가 만나면서 합거해서 주춤하게 만드는 인자가 있다. 첫 번째. 그죠? 합거. 두 번째. 환경의 인자에 놓여져서 그러한 운동성으로서 나의 직업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이 천간합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합의 속성, 에너지 운동성인데 갑이라고 하는 강하게 상승하는 인자와 기토는 열매를 맺혀서 모든 것을 흡수한다 그랬죠. 근데 물상으로 또 보면 갑이라고 하는 싹이 탁 터오르는데 열매가 이렇게 굵어져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라. 열매가. 그래서 갑기합 인자고 또 이렇게 되면 갑이 있었다. 자, 갑이 원래 갑이 사주가 있었는데 기가 왔다. 이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해석 한번 해봅시다. 기는 이제 남자다. 남자. 자,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 얘기해 봅시다. 자, 갑이 남자인데 뭐가 왔어요? 쟤가 왔어. 자, 쟤는 뭐예요? 와이프, 여자, 그죠? 여자. 또 재물, 돈, 아버지. 또 일의 결과.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에서 뭔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갑은 이 재적인 환경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갑이 기하고 합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어떤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합거하는 속성이 있다 했죠. 그죠? 합거. 갑하고 기가 합해서 이 갑의 에너지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어. 첫 번째. 기인자를 무기력하게 해. 갑을 강하게 쓰는 사람이야, 내가. 강한 상승하고 뭐 하고 하는데 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무기력하게 해버려, 나를. 그러니까 합거 현상이지, 합거. 그 다음에 이 재라는 환경 속에 놓여지죠. 그러면 갑은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어떻게 가져오고 싶어 하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지는 거야. 인자가. 그 다음에 상생상극에서 어떻습니까? 갑이
기토를 어떻게? 극을 하죠. 극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문이, 요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문을 극할 때는 두 개가 다 영향을 받아. 두 개가 다. 내가 극할 때가 있죠? 문이 와서 극할 때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문이 내를 극할 때는 운에서 내만 영향을 받는데, 내가 극할 때는 요 두 가지 인자를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재물적인 인자에서 어쨌든 재물을 취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의 운동성이 발현되겠죠.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지지의 대세라든지 어떤 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갑기합을 통한 재적인 어떠한 성취함,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뭔가를 했다면 이것의 무기력함, 그 다음에 요거로 말미암아 갑기합으로 말미암아 건강적인 측면에서 가면 내가 어떤 장계통이라든지 장과 갑이 뭡니까?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스트레스성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죠? 또 물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라고 하는 토가 이런 거예요. 갑이 키우는데 토가 열매가 있죠. 열매가 너무 큰 게 물기 중증 무기력 같아요. 갑목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또 기토가 어떻게 끌어내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사주에 갑하고 기토가 같이 이래 있다. 그럼 뭡니까? 평생 어떻게 나는 내가 갑이라는 것은 기토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던 기토의 인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생 가겠죠. 자, 이런 사람은 건강적으로 위장이 안 좋아. 목극 토죠. 평생 이런 인자에 놓여져. 즉 나랑 와이프랑 항상 같이 뭔가 하는 환경 속에 놓여지고 내랑 아버지랑 항상 뭔가를 하는 환경의 인자 속에 놓여진다 이거지. 그리고 나는 재물과 관련되는 어떠한 일을 취하기 위한 운동성이 항상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합 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각기합 해가지고 이것이 합거된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에너지의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주를 실전 통변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 각기 이제 각기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을경합을 했죠. 을경합을 하면 기존에 배운 걸 어떻게 됩니까? 을경합거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 뭐 하냐면 엄마한테 엄마의 옛날에 했던 그 식당이라든지 이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엄마의 그 기술과 재능을 같이 하면서 아주 그 요식업의 대부가 돼 있어요. 뭐 아주 요런 이자들이 있는데 내 윗대에서 을경합을 해서 뭡니까? 엄마와 내 식이 윗대에서 있던 이것을 합했죠. 그죠? 항상 엄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재능. 그리고 그 앞에 가더라도 프론트에 나이 드신 노모가 항상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 돼 있어. 그래서 을경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을경합이 뭐 이래뿐 뭐 합이 식상하고 뭐 이래가 그렇지만 이런 거 있어요. 되게 답답함을 느껴. 왜? 건강적으로 을경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금극모가죠.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예민하고 되게 좀 스트레스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은 틀림이 없어. 남들보다 좀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더 오버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스트레스성으로 굉장히 좀 발현이 돼요. 그러한 속성들이 있더라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또 뭐냐면 또 물상적으로도 또 바꾸면 그때 설명했죠. 이게 뭐라 했습니까? 도마뱀이나 새다 그랬지. 이게 경금이 딱 묶어놨지. 새가 어떻게 요 주기를 돌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합시다. 새가
요 주위를 돈다?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새가 이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새 있네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보러도 오겠죠? 새가 거기 있네? 저기 새가 항상 들어다. 자, 새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어. 요 놈이 그걸 해가지고 항상 막으니까.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얘는 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을 입장에서 뭐예요? 관이지. 을 입장에서 관이지. 이 관이라는 가치관이라든지 이 떼고 얘 입장에서 보다. 관이라는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이 테두리가 항상 나를 어떻게 규제한다고 보십니다. 규제하고 이 테두리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혹은 내 직업성에서 그런 에너지가 동해서 항상 요 인자와 요 인자를 같이 써서 어떻게 갈 수 있다 이거지. 좀 이해되세요? 이해가 별로 안 되는 표정인데. 그래서 천간합을 이렇게 보실 때에는 절대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합해서 간다, 합거된다 아닙니다. 그것이 합함으로 말미암아 합거되는 현상도 있다. 합거된다는 얘기의 그 의미에 항상 그 테두리의 인자 속에서 어떻게 에너지의 운동성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쓸 경우에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인자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쓴다면 얘는 하나의 동물원처럼 이렇게 그 직업성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 직업성을 쓰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런 에너지가 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합의 인자를 보시는 거다. 자, 을경합. 병신했죠. 지금 정임합. 정화가 뭡니까? 정화는 병화가 모여든 열기죠. 열기. 열기가 하고 임수는 뭐예요? 어두운 공간이라 했지. 요 두 개가 합한다 이거지. 자, 이 합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어. 왜 합을 만드냐면은 우리 인생과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합작용을 통해서 이제 풍요롭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에너지 속성들 자체가 음양이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하려는 속성들이 있다. 이게 다른 공간에 있는 그 에너지도 다른 공간에 이거하고 똑같은 예라. 미국 남자, 미국 여자. 한국 남자, 한국 여자. 요래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결혼 가능하다. 안 되죠? 요래 됩니까 안 됩니까? 하죠? 요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 사시는 분 없죠? 요래 되죠? 이게 이긴 거예요, 이게. 다른 공간에 다른 공간에 있으나 음량이 달라가지고 기와 질의 상태가 됐을 때는 합을 하는 속성들이 있다 이거지. 그렇겠죠? 그래서 그 합의 속성들을 요렇게 만나면 을경합이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어느 게 더 답답할까? 요렇게 했다. 한국 남자의 그 전통성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답답하겠지, 그죠? 이러면은 미국 애들은 프리랜서처럼 하니까 했다. 이랬을 때는 좀 편안하면서 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공간을 제시해주죠. 이게 을경합이 될 수 있는 거다. 합을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정임은 이제 물상적으로도 보면 정임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공간에 무엇을 들고 가는 현상? 횃불이나 후레쉬를 들고 가는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뭡니까? 수극화를 하죠. 그래서 몸이 좀 어디가 좀 저럴까? 수극화를 하니까 심장 소장겼다. 정임 한목이 사주 명조에 예를 들어서 있다. 항상 요인자를 평생 자기는 영향을 받으면서 가겠죠. 그러면 직업성에서 이렇게 가든지, 가정에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내 건강적으로 이렇게 가든지, 혹은 활동성에서 이렇게 가든지 항상 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의 속성이 동하게 돼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무게. 자, 무게, 토극, 수죠. 그럼 어떨까? 수를 극한다. 신장, 방광. 그 다음에 재성, 재죠. 토극, 수한다. 토극수.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물상으로 보면 뭡니까? 큰 산에 비가 내리죠. 큰 산에 비가 내리는 형상이다. 좀 이런 이게 감목이 있으면 참 괜찮은데, 무게합을 하면 조금 외로울 수 있어. 큰 산에 비가 내리니까. 그리고 무게의 속성.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뭐 어디 개수가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재물에 대한 욕심과 어떤 이런 것들,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겠죠. 그 다음에 재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일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의 환경의 인자가 항상,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이런 것의 환경의 인자로 말미암아 항상 영향을 받으면서 가게 돼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세운에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느 에너지에 더 강하게 더하게 되는지, 이런 이제 합의 속성의 에너지 운동성, 어떤 환경에 놓여지느냐, 상생상극은 어떠냐, 그러면 상생상극으로 말미암아 건강은 어떠냐, 세운. 그 다음에 무상적으로 그래 보는 거야. 아, 각기합이다. 이게 뭔가를 기토라는 열매가 너무 크게 열렸다. 혹은 땅이 이렇게 너무 하니까 감목을 이렇게 비슷하면 막 땡기는 형상. 을경, 새가 날아간다. 도마뱀이 날아간다니까 경금이 뭡니까? 확 찡구고 있단 말이죠. 그 테두리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형상. 병신, 코카콜라 혹은 얼음이 탁 사막에 딱 있는데 태양이 쫙 떠오르니까 어떻게? 물이 맺히든지 또 바짝바짝하게 하는 거야. 정임한목, 정임. 어두운 공간에 횃불을 들고 가는 그런 형상. 정임한목. 무게, 큰 산에 뭐가?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정임한목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임한목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많을까? 어두운 공간에 횃불을 들고 가니까 뭡니까? 날 따르라, 지도자 많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항상 속성이 또 이 사람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정화라면 임을 추구하지. 뭡니까 이게? 관이지. 그러니까 정화로 태어났는데 임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항상 관에 대한 욕심과 관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관운 혹은 국회의원 혹은 뭐 직장에서도 항상 왜? 어두운 공간에 횃불을 들고 가는 형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직장성과 에너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가지게 되어 있다.